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바로 400년 전 조선시대로 가서 허준 선생이 남기신 위대한 의학서 동의보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이게 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도 등재될 만큼 가치가 높은 책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 담긴 남성 건강의 지혜,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의학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이나 원리가 지금 우리들의 건강 고민에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같이 찾아보는 거죠. 네, 어쩌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동의보감에서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아주 근본적인 힘, 이걸 얘기할 때 정, 기, 신,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꼽습니다. 네, 정기신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여기서 정은 생명의 어떤 기본 물질,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에너지, 배터리 같은 거고요. 기는 이 에너지가 몸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힘, 그리고 신은 우리의 정신활동, 의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특히 그 정을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생명력 그 자체, 존재의 뿌리로 봤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아,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뿌리요. 네. 그래서 정을 아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고갈되면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기의 순환도 막히고 결국에는 정신, 즉 신까지 흐려진다고 본 거예요. 몸이랑 마음이 정말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다고 본 거네요. 그렇죠. 아주 통합적인 관점이죠. 그러면 이 중요한 정에너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핵심 장기가 또 있다면서요. 네.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이요? 우리가 아는 콩팥과는 좀 다른 건가요? 역할 범위가 훨씬 넓다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노폐물 거르는 기관? 이게 아니라 그 생명의 정수, 정을 담아두는 창고, 그리고 우리 몸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 이렇게 본 거죠. 와, 생명에너지 창고라니.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게임으로 치면 만화 MP 저장소 같은 느낌? 네, 그렇게 이해해도 재미있겠네요. 그래서 신장이 튼튼하면 그냥 소변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차건한 생명력, 즉 정이 잘 보존되니까 뼈도 튼튼해지고 추위도 잘 이겨내고 전반적인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허리 아프면 신장이 허하다고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 말들이 다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신장을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의 뿌리이자 핵심 허브로 본 거죠. 요즘 현대인들 보면 만성피로, 활력 저하 이런 거 많이 호소하잖아요. 네, 정말 많죠. 동의보감 관점에서는 바로 이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럼 이 소중한 에너지를 어떻게 잘 채우고 지킬 수 있을까요?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동의보감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약식 동원. 음식하고 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생각이죠. 약식 동안 많이 들어봤어요. 특히 이런 구절이 인상 깊어요. 입에 단 음식이 반드시 몸에 좋은 것은 아니며 담백하고 심심한 음식이 오히려 몸을 보호한다. 아, 요즘처럼 치킨, 피자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정말 곱씹어 볼 만한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칼로리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의 그 근본 에너지, 정을 잘 만들고 또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곡식을 중요하게 여겼군요. 벼, 보리, 콩, 조 같은 거요? 네, 맞아요. 화려하진 않아도 생명의 바탕을 이루는 영양을 공급한다고 본 거죠. 심지어 밥 지을 때 나오는 그 쌀뜨물, 미음이라고 하죠. 그것조차 영양가 있다고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와, 음식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겼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동의보감에서 특정 열매들이 남성의 기운을 북돋는데 아주 탁월하다고 기록하고 있다면서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산수유, 산주유입니다. 산수유, 그 빨간 열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가을에 붉게 익는 그 열매인데 이게 혈액순환을 돕고 특히 신장을 강화한다고 봤어요. 예로부터 괜히 남자한테 좋은 열매로 알려진 게 아니죠. 아, 신장 기능 강화랑 관련이 있군요. 네, 정을 보충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본 겁니다. 또 하나, 이름부터 아주 강렬한 복분자도 빼놓을 수가 없죠. 복분자, 이거야말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요강을 뒤엎는다는 그 이름. 그렇죠?
그 유래는 워낙 유명하고요. 동의보감에서는 남성의 기운 부족과 정력 감퇴를 치료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와,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서에 딱 기록된 거네요. 네, 그만큼 효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인기가 좋았으면 산에서 막 씨가 마를 정도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니까요. 허허, 대가 냈네요. 그럼 이 두 가지 말고 또 주목할 만한 열매가 있을까요? 그럼요. 구기자 역시 아주 중요한 약재로 다룹니다. 구기자요? 그것도 빨간 열매죠. 네, 작고 붉은 열매인데요. 동의보감에는 신장의 허약과 정 부족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구기자가 신장뿐만 아니라 간 기능 개선이나 눈 건강 증진, 심지어 몸을 가볍게 하는 효과까지 언급된다는 거예요. 와, 정말 팔방미인인데요. 하나가 여러 군데에 다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천연 종합 영양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5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 또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오미자도 빼놓을 수 없죠. 이름 그대로 5가지 맛,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이 다 나는데 이게 각각 우리 몸의 오장,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에 다르게 작용해서 균형을 맞춰준다고 봤어요. 5가지 맛이 5개 장기예요? 네. 특히 그 짠맛은 신장, 또 신맛은 간 기능과 연관지어서 남성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겼죠. 참 열매 하나가 몸 전체의 조화를 돕는다는 발상이 참 놀랍지 않나요? 그러게요. 정말 자연이 만든 완전식품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 거죠. 와,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다 모아서 만든 특별한 처방 같은 것도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오자연종환이라는 건데요. 오자 연종한.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한자 뜻을 풀어보면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구기자, 그리고 토사자, 새삼씨, 복분자, 차전자, 질경이씨, 오미자 이렇게 씨앗 종류 약재 5가지, 오자를 모아서 만든 환약입니다. 아, 5자가 다 씨앗 종류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 뜻이 5가지 씨앗으로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알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와, 이름 뜻이 정말 대단한데요?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니? 네, 실제로 왕실에서도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고 특히 후손을 얻기 원하는 부부에게 처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야, 씨앗으로 생명력과 자손 번성을 꾀한다니 정말 상징적이면서도 지혜로운 발상 같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근원인 씨앗의 힘을 빌려서 인체의 근본 에너지, 즉 정을 강화하고 생식 능력을 돕는다. 이런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단순히 뭐 개별 약재 효능만 본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인체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깊은 고민이 엿보이는 처방입니다. 네, 먹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움직임이라고 들었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다면서요? 아,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방은 좀 먹지 않는다. 이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사람 몸도 똑같다는 거네요. 꾸준히 움직여야 기혈이 잘 돌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400년 전에도 이미 이 활동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중요하게 봤다면서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명의 화타가 만들었다는 오금희, 오금희 같은 경우 5동물, 그러니까 호랑이, 사슴, 곰, 원숭이, 새의 움직임을 본떠 만든 운동법인데요. 아, 동물 흉내 내는 거요? 네, 각 동물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신체의 다른 부위를 단련하고 기혈순환을 촉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뭐 호랑이의 힘찬 움직임, 사심의 유연함, 곰의 묵직함 이런 걸 따라하면서 몸의 균형을 찾으려 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스트레칭이나 요가와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느리지만 깊이가 있는 태극과 같은 운동도 좀 비슷한 맥락일까요? 겉보기에는 되게 부드러운데 해보면 은근히 힘들고 온몸을 다 쓰게 되잖아요. 아, 정확합니다. 태극권은 그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 속에 전신의 근육과 관절을 아주 조화롭게 사용하면서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죠.
실제로 현대 연구에서도 태극권이나 비슷한 운동들이 균형 감각 향상이나 스트레스 감소,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꼭 빠르고 격렬한 운동만이 좋은 게 아니라 몸의 어떤 내적인 흐름과 조화를 중요시하는 운동의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직접 움직이는 것 말고 혹시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방법 같은 것도 중요하게 다뤘나요? 네, 경락이나 혈자리를 자극해서 기혈순환을 돕고 특정 장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남성 건강과 관련해서는 두 군데 혈자리가 중요한데요. 네, 어딘가요? 첫 번째는 신수혈입니다. 위치는 등 쪽인데요. 대략 배꼽 높이에서 척추 양옆으로 한 3c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신수혈, 이름에 신자가 들어가네요. 네, 맞아요. 이름 그대로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좀 지그시 눌러주거나 따뜻하게 해주면 허리 통증 완화에도 좋고 당연히 신장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오, 이거 부모님 등 마사지 해드릴 때 기억해두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렇죠.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그럼 또 다른 중요한 혈자리는요?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입니다. 용천혈이요. 발바닥 어디쯤이죠? 발바닥을 이렇게 딱 오므렸을 때 가장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요. 이름 뜻이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용천이군요. 네, 인체 에머지, 즉 기가 샘솟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신장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왜 발 마사지 받거나 족욕하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경험과 이게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와, 발바닥의 한 점을 자극하는 게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거군요. 참 신기하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옛날 분들이 인체를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니라 모든 기관과 기능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 통합적인 관점? 그렇죠. 발바닥의 한 점이 신장과 연결되고 또 나아가서 전신의 에너지 순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은 굉장히 통합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현대에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도 이런 동의보감의 원리와 통하는 게 있을까요? 등산을 한번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산이요? 네, 오르막을 오르면서 하체랑 허리 근력을 단련하게 되잖아요. 이게 한의학적으로 보면 신장 기능을 포함한 하초, 즉 몸 아랫부분의 기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하체 운동이 신장이랑 관련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과 교감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것. 이건 신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괜히 등산이 천연비아그라다 이런 별명이 붙은 게 아니에요. 약 없이 자연 속 활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전반적인 활력을 되찾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케겔 운동은 어떤가요? 이것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이잖아요. 이 부위가 한의학적으로도 신장 및 방광 기능, 그리고 생식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소변 참는 느낌으로 근육을 조였다 푸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그 해당 부위의 기혈순환을 돕고 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어요. 특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고요. 네, 맞아요. 언제든 할 수 있죠.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외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습관 같은 조언도 있었겠죠? 당연하죠. 동의보감에는 칠근문이라고 해서 7가지 금기 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현대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7금문, 7가지 금지 사항이요? 어떤 건가요? 네, 말을 좀 아껴서 기운 소모를 줄이고 소연거, 과도한 감정 소모나 성생활은 좀 절제하고 절세교육, 기름진 음식 피하고 벅지위, 침을 함부로 뱉지 말고 삼키고 연진액, 화내지 말고 개친노, 음식은 즐겁게 먹고 매음식, 지나친 걱정은 좀 줄여라, 사슬료 이런 내용들이에요. 와, 들어보니까 정말 어느 것 하나 그냥 흘려들을 말이 없네요. 특히 그 절제를 강조하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절제는 동의보감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 정과 관련해서는 젊었을 때 정력을 함부로 소모하면 늙어서 크게 후회한다. 이런 경고를 계속 반복해서 해요. 아, 무서운데요? 하하, 그렇죠. 마치 배터리를 막 함부로 방전시키면 수명이 확 줄어들잖아요. 우리 몸의 그 근본 에너지, 정도 젊다고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아껴 써야 오래 간다. 이런 거죠. 이게 단순히 성적인 절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아, 그럼요. 훨씬 넓은 의미입니다. 과도한 육체 노동, 뭐 지나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과음, 과식, 이렇게 몸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모든 행위를 경계하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몸이 이미 피로를 느끼거나 병에 걸렸을 때는 더더욱 조심해서 에너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그냥 뭐 도덕적인 권고가 아니라 생명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굉장히 현실적인 지침이었던 셈이죠. 정말 놀라운 건요. 이렇게 수백 년 전에 경험적으로 터득했던 지혜들이 현대 과학을 통해서 그 효과가 속속 증명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복분자의 항산화 효과라든지 산소유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 구기자의 면역력 증진이나 눈 건강 효과, 오미자의 간 보호 효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네, 신기해요. 400년 전 지혜가 지금 과학으로 밝혀지고 있다니. 그렇죠. 이게 과거의 지혜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실증적인 지식 체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뭐 현대 과학의 언어로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했던 그 목표, 그리고 몸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에서 서로 통하는 부분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시대, 다른 언어로 건강에 접근했지만 본질은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쭉 관통하는 동의보감의 핵심 메시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균형, 조화, 그리고 자연스러움입니다. 균형, 조화, 자연스러움. 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 또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몸을 돌보는 것, 그리고 과도한 것은 좀 경계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절제하는 지혜, 이것이 동의보감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듣고 보니 뭔가 특별하고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게 건강의 왕도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현대사회는 모든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건강이라는 건 그렇게 단기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그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처럼 꾸준한 습관과 관리를 통해서 서서히 쌓아가는 겁니다. 너무 빠른 결과에 조급해하기보다는 내 몸의 소리에 좀 귀 기울이면서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동의보감 속 남성 건강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음식 감사히 잘 먹고 즐겁게 몸을 움직이고 내 몸의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 어쩌면 이런 평범한 습관들이야말로 4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최고의 건강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끝없는 정보의 홍수, 야근과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그 소중한 정을 너무 빨리 소모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400년 전의 지혜는 지금 우리에게 에너지를 현명하게 아껴 쓰는 법, 조금은 느리게 사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건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